지난 영상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하며 교화의 기회를 얻는 소년재판 1호부터 5호 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바로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6호 시설 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아이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고 가정으로부터 격리하는 중한 처분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는 짧게 소년원을 다녀오는 것보다 특정 처분을 받는 것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년사건 전문가의 시각에서 각 처분의 적나라한 실상과 위기 상황에서 부모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호 처분인 아동복지시설 위탁입니다. 6호는 일반적인 복지시설에 머무르는 것이라 겉보기에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24시간 철저한 감시 속에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 처분을 기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6개월의 시설 생활 뒤에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호관찰이 세트로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몇 달 소년원 가서 자유를 반납하는 것보다 2년 내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아야 하는 6호를 훨씬 더 큰 형벌로 받아들입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아이의 비행 환경이 너무 안 좋거나 부모님의 통제력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환경 격리의 시작점이 바로 이 6호 처분입니다. 7호 처분은 의료보호시설 위탁으로 쉽게 말해 6개월 강제 입원 치료입니다. 부모님을 때리는 존속상해나 심각한 자해를 하는 아이들, 혹은 조현병이나 ADHD가 범죄의 원인이 될 때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비용으로 치료받으니 다행이라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비행소년을 받아주는 병원이 전국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님들도 7호 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병실이 없어 못 내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8호 처분은 딱 한 달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충격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심사원에서 태도가 엉망이었거나 보호관찰 약속을 자꾸 어기는 아이들에게 소년원 맛 좀 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용도입니다. 8호는 재판이 끝나고 바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와 시간까지 소년원으로 직접 가라고 지정해둡니다. 이때 자발적으로 입소하지 않거나 늦으면 바로 9호나 10호로 처분이 상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9호, 10호 소년원 송치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학교 제적인데, 소년원 안에서도 교실이 있고 수업이 있습니다. 학적이 있는 아이들을 따로 관리해서 안에서 수업을 듣고 졸업장을 따거나 수능도 볼 수 있게 합니다. 공부에 뜻이 없는 아이들은 제빵, 중장비, 헤어 등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회와 격리되는 것은 뼈아픈 일이지만 그 안에서 기술이라도 하나 손에 쥐어 내보내려는 것이 마지막 교화장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거운 처분들을 낮출 수 있는 기적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부모님의 보호력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아이를 집에 놔두면 똑같은 죄를 지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외부 전문가와 상담과 교육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아이를 비행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확신과 부모 스스로가 변화하겠다는 환경 개선안이 서면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행을 막고 가정 내 보호로 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소년재판 6호에서 10호 처분은 아이의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이 흐름을 바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시설 잔여석이나 병실 유무 등 재판부가 고려하는 실무적인 변수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교화 플랜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아이의 비행 환경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의지를 재판부에 확신시켜야 합니다.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수많은 소년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처리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마음을 돌리는지, 아이를 위해 어떤 환경 개선안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자책하고 계실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지금 이 위기를 아이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회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의 실마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